네, 안녕하십니까. 오성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연료전지에서 보시면 연료전지의 대표적인 물질 중 하나가 촉매겠죠. 촉매에 대해서 촉매가 있어야 음, 이렇게 수소하고 산소 분자를 원자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원자로 분리시키는 게 촉매인데 이 촉매 역할, 백금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백금이죠. 백금 PT. 백금 촉매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쪽 야후 재팬 쪽에 자료가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촉매 반응 기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촉매는 반응물과 반응 중간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반응에 필요로 하는 활성화 에너지의 낮은 활성 에너지가 낮은 별도의 반응 경로를 만들어내는 게 촉매다 이렇게 부릅니다. 활성 에너지가 낮은 별도의 경로, 반응 경로. 예를 들면 우리 연료전지에 이제 쓰는 이제 수소 있죠, 수소요. 수소 분자 H2는요, 강한 원자 HH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성이 낮다는 거죠. 반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강한 결합 때문에 결국 수소 원자가 H하고 H가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누가 결합하고 있습니까? 전자가 결합하고 있겠죠. 전자 한 마리씩 들어가 있죠. 자유전자가 강한 결합이 있다는 거죠.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떨어지는데 그 수소화라든가 연료전지의 촉매가 되는 백금의 표면에서는요. 백금의 표면에서는 수소 분자보다도 훨씬 반응성이 높은 H종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백금이 결국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H2 이 결합을 깨가지고 HH로 분리시키는 H 한 마리잖아요. H 한 마리로 분리시키는 이런 종을 만드는 게 백금 표면에서 백금의 성능이 백금의 기능이 그런 거라는 거죠. 백금이 PT가 있으면 PT가 잘라가지고 PT가 있으면 이제 PT가 쭉 있겠죠. 백금 여기다 여기 H 한 마리 붙이고 여기 H 한 마리 붙이고 이렇게 자른다는 거죠. 이렇게 결합력을 깨뜨려가지고 잘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게 이제 백금 촉매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촉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고속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 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H2가 이렇게 분자 상태 H2잖아요. 수소가스를 집어넣으면 이 상태에서 진짜 결국 우리가 전자를 이걸 밖으로 빼가지고 이제 전자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전자하고 전자는 시계 방향이면 전류는 반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전자를 못 빼먹습니다.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이걸 딱 이렇게 한번 H하고 H로 분리하는 순간 분리시키면 백금하겠죠. 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전자가 쉽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전류를 우리 이용하는 거죠. 전자를 이용하고 전류 방향만 틀리지 전자와 전류 다 이용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연료전지가 있으면 간단히 걸리면요. 연료전지가 있고 이렇게 전해질이 있고요. 엘렉트로라이트 전해질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인데요. 여기 전부 다 백금이 이제 백금 가루가 흑연이에 흑연천 그라파이트 천 위에 백금 가루가 이렇게 미세한 입자가 나노 입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수소가 들어오면요. 수소 H2가 들어오면 여기서 H 한 마리 분리가 됩니다. 분리시키면 H 바깥쪽에 있던 전자 있잖아요. 마이너스 얘가 요 길 따라 나와가지고요. 나와서 일렉트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나와서 일을 하고요. 일을 하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바퀴를 돌리겠죠. 모터를 돌리겠죠. 모터를 돌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뭐가 들어오면 O2가 들어오잖아요.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산소도 마찬가지로 분자인데 원자로 바꾸죠. 그럼 백금이 바꾸면 여기서 산소 한 마리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요. 이쪽에 넘어온 전자 있잖아요. 전자가 넘어와서 산소 여기 어깨에 두 마리가 타죠. 두 마리 E 마이너스 두 마리씩 붙습니다. 그러면 전자 두 마리 산소 이온이 되는 거죠.
그럼 자, 이쪽에서 전자 뺏긴 H는 어떻게 H 플러스 되죠. H 플러스가 넘어옵니다. 넘어오는 게 H 플러스입니다. 수소이온 넘어옵니다. 넘어오면은 이쪽에 누가 있습니까? 산소가 되게 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H 플러스 한 마리 더하기 또 한 마리 붙어요. 붙고 이쪽에 산소 이온 E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플러스 2개 마이너스 2개잖아요. 는 어떻게 되면 는 이거 지우면 H2O 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연료전지인데 결국 이걸 이제 에노드로 부르고요. 에노드 이쪽은 캐소드죠. 캐소드 CaTHOD 이렇게 부르는데요. 음극 양극입니다. 음극 양극이 K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이렇게 됐는데 결국 백금 이 백금의 기능이 뭐냐면 백금 촉매의 기능이 뭐냐면 PT기죠. 백금 촉매의 기능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자를 원자로 잘라 가지고 잘라 놓으면 전자가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전자를 이용하는 거죠. 결국 전자 들고 전류는 이렇게 들겠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류전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백금 반응에 대해서 좀 이제 그림으로 나온 게 없느냐, 이제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노드, 음극, 캐소드, 양극이죠. 양극이고요. 여기 수소 분자가 들어옵니다. H2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여기서 HH로 나누고 전자를 밖으로 빼돌립니다. 빼돌리면 H 플러스가 남겠죠. 그럼 H 플러스는 이 전해질 막을 통해서 테프론 막 같죠.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비닐같이 되어 있습니다. 비닐같이 된 테플론 복합 물질로 통해서 H 플러스 넘어와서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산소도 잘라가지고 산소 E-로 만들어 놓으면 전자가 붙어가지고요. 붙어가지고 H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수소가 촉매에 의해서 수소이온 H 플러스와 전자로 분해되고요. 전기 에너지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전자가 결국 전류가 돌고 전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전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됩니다. 여기 보시면 카본, 이게 그라파이트에다가 주위에 백금 미립자를 이렇게 일단 박아 놓죠.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반응이 빠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해질 막 수소이온 H 플러스가 수소이온이 통과돼서 캐소드로 이동한다. 캐소드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넘어온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O2 OE-로 보시면 OE- 생략이 되어 있는데 OE- 전자 두 마리 붙었으니까 E-에다가 두 마리 붙였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붙어가지고 결국 H2O가 되는 거죠. H2O가 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H2O 이렇게 물이 되는 촉매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산소 분자로 결합시켜 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소이온과 전자를 산소 분자와 이 원자들이 분자로 되어 있는데 원자로 나눠야 되겠죠. 나눠서 결합시켜서 물을 발생시킨다. 이쪽은 반응이 좀 늦다,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1 해가지고 요거는 고체 고분자형 연료전지 PFC라 해가지고요. 고체 고분자 폴리머 엘렉트로라이트죠. 폴리머 엘렉트로라이트 퓨얼셀의 구성과 발전의 구조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을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걸 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아까 PFC 내부 구조 해가지고요. 이쪽에 이제 수소가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고체 고분자 연료전지 PFC고 카본 담지 백금 나노 입자 촉매 해가지고 흑연 표면에다가 이렇게 백금을 이렇게 나노 입자를 이렇게 부착을 시켜 놓으면요. 이 백금 나노 입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5나노미터 백금 나노 밀입자입니다. 여기 다 백금 원자들인데 이렇게 밀입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산소가 들어와서 결국 이쪽 오른쪽은 산소죠. 산소가 들어와서 물이 발생된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보시면 요건 넘어가고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깨끗한 피독, 그러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은 촉매 표면이다. 그래서 촉매 담체 해가지고 여기는 활성금속, 백금하고 팔라듐 같은 게 여기 이제 표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상태의 촉매 모습이고요. 아까는 흑연이라고 했잖아요. 흑연 위에
이런 백금 같은 이렇게 입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피독, 그러니까 오염되면 표면에 이렇게 오염이 되면 반응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염된 상태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백금이라는 게 뭐냐면, 백금이라는 게 결국 H2 분자를 백금이 딱 받으면 댕글링 본드를 해가지고, 댕글링은 이제 매달린다는 뜻이잖아요. 백금이 결국 두 마리를 잘라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분자를 원자로 만드는 기능, 그게 백금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촉매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금의 이 특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백금 전자는 밖으로 빠지고 H 플러스, 이쪽에 산소도 마찬가지로 O2가 들어오면 백금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분자를 원자로 잘라버려가지고 결국 H 플러스, 이쪽 H 플러스 두 마리 하고 그 다음에 산소 산소 O2-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이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마리 와가지고. 그게 결국 백금의 성능 기능이라는 게 이런 거죠. 백금 표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얘들 특성이 뭐냐면 분자를 두 개로 땡겨서 잘라가지고 원자를 만드는 특성. 그게 백금 촉매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